파실로 짠 모자를 쓴 아이의 형태를 연필 파스텔로 스케치해 볼게요. 먼저 갈색 연필 파스텔로 시작합니다. 도화지 위에 연필이 들어갈 위치와 크기를 정해 볼게요. 사진에서 얼굴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비교해서 측정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 위에 그려질 머리 전체 크기를 선으로 체크해 줍니다. 가로와 세로 크기를 비교하고 있죠? 머리의 외곽선을 긴 선으로 그려 들어갑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려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세히 다듬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긴 선으로 그려주세요. 머리 전체 크기 중에서 얼굴이 들어갈 위치와 크기를 정해주고 얼굴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모자의 노란색 부분과 갈색 부분을 선으로 나눠주고 있네요. 모자에 달린 방울의 위치를 정해주고 있어요. 모자 두께도 그려주고 있네요. 이제 얼굴 중심선을 이용해서 눈의 크기와 위치를 그려주고 코 위치도 정해줍니다. 눈 끝부분에서 코까지 기울기선으로 그려서 코의 위치와 크기를 정해주고 있어요. 얼굴 윤곽선을 정리해 준 후에 얼굴 중심선을 입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콧볼의 양 끝에서 입 끝까지의 기울기를 그려서 입의 크기와 입술의 높이를 정해줍니다. 눈, 코, 입의 위치와 크기가 정해지면 얼굴 윤곽선의 꺾임도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줍니다. 미술실이라서 조금 시끄럽죠? 얼굴면의 큰 꺾임을 잡아주고 나서 눈 형태를 조금 더 정리해주고 있어요.
모자 오른쪽의 방울의 위치와 크기를 왼쪽 방울의 위치에서 곡선을 이용해서 그어가지고 찾아주고 있어요. 면의 꺾임도 선으로 그어주고 있어요. 밝은 명암과 어두운 명암들의 형태도 선으로 구분지어 줍니다. 어깨선과 매듭의 형태도 그려주고 있네요. 이렇게 선으로만 형태를 그려 들어가면 형태가 정확히 그려졌는지 확인하기가 참 어렵죠. 이제 어두운 명암 부분을 칠해서 형태와 면들의 비례가 맞았는지 확인해 줍니다. 배경의 어두운 부분도 살짝 칠해주고 그늘진 부분의 명암도 칠해줍니다. 어두운 면을 잡아주고 있죠.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고 나니까 형태도 조금 더 잘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이제 좀 색을 바꿔서 군청색 연필 파스텔로 형태를 조금 더 정확히 정리해 주면서 명암도 강조해 줘 볼게요. 이번엔 연필선에 강약 조절을 하면서 그려줘 볼게요. 연필선의 굵기와 색의 강약 조절은 명암에 따라서 조절해 주면 됩니다. 어두운 명암 속으로 들어가는 선들은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힘을 강하게 주어서 그어주고, 밝은 명암으로 가면서는 힘을 빼서 살짝 그어줍니다. 이렇게 힘 조절을 하면서 선의 굵기와 색을 조절해 스케치해주면 좀 더 멋진 그림을 얻어낼 수 있죠. 이런 연습을 반복하면 그리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크로키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갈색으로 칠해 놓았던 어두운 명암 부분과 군청색으로 명암을 칠해주는 부분들의 색이 섞여서 더 깊은 색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연필 파스텔로 스케치한 걸 문지르고 나서 소프트 파스텔로 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꼭 문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드럽게 문질러서 핀 후에 소프트 파스텔로 칠을 해도 좋고요. 턱 아래쪽 명암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한 올 한 올 대바늘로 짠 편직물들, 기초과정 중에 있는 분들은 정말 피해가고 싶어하는 소재들이죠. 모자의 짜임도 한 올 한 올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룹을 지어서 그려보세요. 전화번호 외우는 방법하고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외우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룹을 지어서 외우면 좀 더 쉽게 외워지죠. 그림도 그룹을 만들면 조금 더 간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올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먼저 찾아보세요. 이 선들이 머리 형태를 따라서 어떤 곡선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대바늘을 들고 한 올 한 올 모자를 짜듯이 그려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너무 어렵고 짜증나겠죠? 마치 지겨운 숙제를 해야 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꽃잎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꽃 중심에서 함께 모여져 있는 꽃잎들을 그룹을 지어서 하나로 보면서 단순화시키면 형태가 복잡했던 형태들이 조금 더 단순하게 보여지죠. 어려웠던 형태들을 좀 더 쉽게 정리하실 수 있게 되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꽃잎 그리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색으로 명암을 정리해 주니까 좀 더 형태가 명확해지고 있죠.
가장 튀어나와 보이는 머리 부분에서부터 올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네요. 먼 쪽으로 갈수록의 선이 가늘어지죠. 한 가지 색만 더 써봐야겠어요. 자, 고동색 연필 파스텔을 가지고 아주 어두운 명암 부분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더 짙은 그림자처럼 보이죠? 이 과정까지 그림이 그려지는 연필 끝만 보고 그리는 과정을 눈으로 쫓아다녔다면 가끔은 머리를 뒤로 제껴서 그려진 그림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머리를 뒤로 제끼고 보니까 뭐가 좀 달라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시나요? 혹시라도 그림을 그리다가 어떤 한 부분에 매달려서 열을 받고 있다면 잠시 연필을 내려놓고 일어나 보세요. 차를 한 잔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셔도 좋아요. 눈을 식히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보면 나를 화나게 했던 부분들은 별거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전체적인 균형감이나 조화로움을 깨트리는 건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려 들어가는 과정 중에도 그 부분은 충분히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케치 과정에서 아주 밝은 부분의 명암엔 어두운 색을 쓰지 않았죠. 왜일까요? 질문 던져볼까요? 답은 아주 단순해요.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